세상 모든 밴드를 얘기한다. 밴드도감. 솔직히 밴드 소개하는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름빨로 좀 먹고 들어갈 밴드를 생각하니까 이 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크라잉넛. 크라잉넛은 1993년에 결성이 되었죠. 동부 이촌동 출신의 키가 작은 4명의 소년들로부터. 그런데 동부 이촌동이라는 출생지가 크라잉넛의 초반 활동 시기에 핸디캡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어느 정도 괜찮은 동네에서 순탄하게 자란 소년들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저항정신의 상징 펑크 음악을 한다니까 그 진짜 꼴값잖은 태클들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크라잉넛은 오히려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래 1970, 80년대 그런 펑크 안 할래. 그러면 차라리 우린 그냥 우리 얘기를 할래. 우리 펑크를 할래. 이런 취지로 유명해진 말이 또 있죠. 조선펑크. 사실 조선펑크라는 말의 첫 사용이 노브레인이 먼저 했다. 구체적으로 차승우, 차차가 먼저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옛날엔 크라잉넛이나 노브레인이나 모두 한데 어울려가지고 펑크를 외쳤으니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공감대에 의해서 시작된 말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후 보면 많이 아는 얘기지만 크라잉넛은 1995년에 드럭으로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오디션 결과는 탈락! 원래는 드럭의 오디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당시에 크래쉬, 시나위 등 헤비메탈 밴드들의 성지였던 락월드라는 클럽으로 오디션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드럭에 갔다죠. 남들이라면 개구라, 빗장빼기라고 할 법도 하지만 이 형님들이 그랬다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싶어요. 이유를 보면요, 1995년에 드럭에서 역사적인 공연이 열려요. 바로 너바나, 커트 코베인의 추모 공연인데요. 오디션에 떨어져 놓고도 크라잉넛은 사실 뻔질나게 관객으로 드럭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밴드보다 더 지랄 발광을 떨다가 무대를 부셔버리는 그런 난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때 이 찐 광기를 목격한 아저씨가 있었으니 바로 크라잉넛 하면 뗄 수 없는 그 아저씨, 드럭 사장 이성문 아저씨입니다. 그 사장 아저씨는 크라잉넛의 광기를 목격하고는 이 새끼들 뭐야? 라는 감탄과 함께 크라잉넛을 본격 드럭 라이브 하우스 밴드로 픽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96년이 왔습니다. 드럭은 하우스 밴드 크라잉넛, 일로키친 두 팀이 있었는데요. 그 두 팀의 음악을 반반 섞은 스플릿 앨범을 내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Our Nation Volume 1.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최초로 완전한 독립 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인디 음반이라고 회자가 되죠. 그런 회자가 된 앨범이죠. 이 음반은 판매도 공연장에서 직접 손으로 파는 그런 인디 정신을 지켰는데요. 이렇게 입소문에서 시작된 판매량이 무려 10만 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잠깐! Our Nation 볼륨 이전에 먼저 나온 이런 인디 음반이 있어요. 완전 독립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진 그 앨범이 뭐냐면요, 우는 땅콩이라는 뜻이죠. 많이 알려진 정설로는 멤버들이 이제 오디션을 보고 떨어지고 나서 남은 돈으로 호두과자 사가지고 교통비가 없어서 그냥 집까지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느꼈던 그 비애를 담은 장면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크라잉넛 최대 히트곡 말달리자, Our Nation 볼륨 1에도 실렸고 1집에도 실렸죠. 이 노래는 닥쳐라는 외침으로 유명한데, 이런 외침은 크라잉넛 초기에 펑크는 이래야 돼, 음악은 이래야 돼 라고 훈수를 두는 그런 평론가들, 좀 격하게 말하면 방구석 전문가들에게 좀 반박하고 싶은 그 응어리라고. 참고로 이상면 형님, 두 형님은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상혁 형님이 좀 더 얄쌍하고 머리가 직모예요. 이상면 형님은 조금 더 두툼하시고 요즘 보면 파마를 더 하셔서 그런지 뽀글뽀글. 얘기 나온 게 말달리자는 혜태, 여러분 혜태 아시잖아요. 브라보콘이라는 아이스크림, 유명한 아이스크림이죠. 이 아이스크림의 CF OST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해졌죠. 2집 때부터 인수킴이 같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식 멤버는 아니고 이제 세션 멤버로 참여하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수킴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해보자면, 참고로 인수킴은 크라잉넛이 드럭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DJ를 드럭에서 했다고 해요. 악기를 워낙 여러 가지를 잘 다룰 줄 아니까 다양한 밴드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로커빌리 음악을 하는 락타이거즈에서도 역시 활동을 했었습니다. 3집 하수영과 얘기도 해야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네요.
밤이 깊었네가 수록된 희대의 명반이죠. 인수킴이 이때부터 공식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하수영가가 이제 손에 꼽히는 크라잉넛의 명반으로 자주 회자가 되지만 사실 이 앨범 발매될 당시만 해도 이 앨범을 듣고 많은 좀 펑크 매니아들이 아 크라잉넛 변했네, 펑크가 아니네 이제, 뭐 이런 그 정말 진리대로 꼰대스러운 그런 말들의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역시 시간이 꽤 흐른 지금에서 보면 펑크는 어째야 한다 그런 말처럼 정말 실없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펑크스럽지 않은 말의 대표가 펑크는 어째야 한다 이래야 한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실 3집 이후부터는 크라잉넛이 펑크를 넘어서 좀 다양한 사운드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 이제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인수킴을 제외한 크라잉넛이 동반 입대를 합니다. 뭐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동반 입대는 2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상혁, 상면조 또 경록, 윤식조로 이제 나눠서 2대2로 동반 입대. 결론적으로는 4명이 동반 입대가 된 겁니다. 뭐 군대 얘기가 나온 김에 인수킴의 별명이 공익을 갔다 와서라는 참 단순한 이유 때문인데요. 사실 초기 드럭에서 모두가 이제 같이 놀 때 그때 진짜 별명을 족귀이라고 해요. 발음도 어려운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페스티벌 부스에서 이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크라잉넛 형님들이 공연을 하고 인수킴이 이제 카스였나 500ml 그 캔을 물 마시듯이 원샷 하는 걸 봤어요. 거의 체감상 1, 2초 안에 다 드셨어요.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5집 역시 좋은 평을 들으면서 그간의 공백을 무색했습니다. 특히 명동콜링, 룩셈부르크 같은 히트곡은 물론 순위 우주로 또 마시자와 같이 팬들이 애정하는 트랙이 담겨서 이 앨범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잉넛이 이젠 펑크가 아니야! 라는 그런 진부한 비평을 가볍게 넘어설 만큼 다양한 다채로운 색을 보여주고 입증했던 앨범이 이 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앨범부터는 솔직히 저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할 말도 딱히 없어요. 근데 6집 불편한 파티에 수록된 비둘기는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진짜 괴이한 노래죠. 들어본 분들 다 아시지만 뮤직비디오도 진짜 괴랄해요. 이 노래는 한경록 형님이 그 레이지본의 임준규 형님이랑 술을 진짜 거하게 먹고 깨보니까 비둘기 가득한 탑골공원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노래는 만들어져 있고 녹음도 한참 전에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비둘기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보류했다가 이때 실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현재 크라잉넛은 이제 같이 그리고 또 이제 멤버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단독 공연으로 만석을 진짜 꽉 채워가지고, 그리고 보면 이제 데뷔가 30주년을 향해 가는 와중에 여전히 그런 밴드 씬에선 원탑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멤버별로 보면 보컬 박윤식 형님은 몽키갱워라는 스카펑크 밴드를 또 하고 있고, 드럼의 이상격 형님은 또 이제 인수킴 형님이랑 레디오라는 아이리시 팝펑크 밴드를 하고 있고요. 한경록 형님은 또 바쁘시죠. 방송 출연도 종종 하시고 캡틴락 솔로 프로젝트도 하시고 한겨레 신문사에 이제 칼럼도 쓰십니다. 기타 이상면 형님은 화가로도 활동 중이신데 한경록 형님이 쓰시는 그 한겨레 칼럼에 사파를 그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2월쯤 되면 한경록 형님의 이제 생일을 기념하는 경록절이 홍대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무려 5일간 열린다고 합니다. 이상 이제 크라잉넛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크라잉넛 보면 참 대단하고도 진짜 개인의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부러워요. 너무 어릴 때부터 절친했던 이들이 함께 늙어가면서 좋아하는 음악의 폭도 넓혀가면서 그걸 또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저렇게 늙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정말 보컬 박윤식 형님이 왜 이렇게 미치도록 동안인지 그 동안의 비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제 크라잉넛을 잇는 슈퍼초 펑크 밴드가 나오는 날을 기대하면서 밴드 도감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